저희가 준비한 3위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이제 다 어디가 어딘지는 대략 아실 겁니다. 기존 양서면에서, 그러니까 기존 아니죠. 변경된, 수정된 강상면으로 바꾸는 걸 제안한 설계업체가 오늘 양평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먼저 그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교량이 위치하다 보니까 주변 경관들을 많이 훼손하게 되고 전후 구간의 터널간 간격이 약 1.2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기다 설치를 하게 되면 이 앞에 있는 터널들을 다 확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위치에 대한 적정성을 봤을 때 다른 지역을 선정하게 된 상황입니다. 결국 오늘 이게 논란이 커지니까 설계를 한 용역업체까지 나섰어요. 여러 얘기 중에 핵심은 기술적인 것만 봤다. 원희룡 장관 만난 적도 없고 외압도 없었다. 이게 핵심 내용이네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산지지 않습니까? 산지이기 때문에 도로 건설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 터널을 많이 뚫어야 되고요. 우리나라 터널 뚫는 기술은 세계적입니다. 그리고 또 교량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도로가 평탄해야 되거든요. 아마 중부 내륙고속도로나 이런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거의 산에 산을 뚫어서 터널과 그다음에 교량 위를 지나가게끔 만들어 놨거든요. 맞아요. 그래야만 이게 평탄하게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양평도 마찬가지입니다. 양평이라는 지역이 굉장히 산도 많고 강도 있고 우리 또 상수원이 있습니다. 예. 남한강이 상수원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거기 또 마을들이 다 있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지금 마을이 있는데 아침에 문을 열었는데 그 앞에 거대한 40m짜리 교량이 있다고 그러면 그분들이 거기 사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왜 오늘 이분들이 나섰나 하면 그러니까 가장 현지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현지 사정을 잘 알 수 있고 또 도로 건설의 적합성, 그다음에 이제 공사 비용이 드는 여부들 이런 것들 잘 알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설계 회사거든요. 예. 기술공사. 그러니까 이분들이 오늘 이제 설명한 것은 이 본인들이 처음에 지난 2021년인가요? 그때 3월 달에 수주를 받아서 나중에 5월 달에 의견을 내는데 그때 본인들이 결정을 한 게 결국은 이 나들목 설치라든지 이런 등등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기술적으로 그렇게 결정한 것이지 예. 이것 자체가 무슨 뭐 김건희 여사 땅을 의존해서 그쪽으로 무조건 내야 된다 이런 지시를 받고 한 게 아니다 이런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특히 도로 건설할 때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피해가 없어야 되고 환경 파괴가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주민들의 접근성이 좋아야 돼요. 그다음에 교통량이 많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도로를 건설했는데 차량이 지나가지 않으면 완전히 낭비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이 설계회사가 그런 노선을 현재 대안 노선을 설정을 했다. 예. 오늘 그 설명을 현지에서 직접 상황을 보고 설명한 것 같습니다. 원희룡 장관 만난 적도 없다. 그러니까 외압도 없었고. 이게 좀 여러 가지 따져보니 전문가 입장에서 환경 피해 최소화했고 종점 위치가 적절한지를 봤고 교통량 그리고 돈 문제도 살펴봤는데 바뀐 안이 맞더라. 근데 장현주 변호사님, 지금 민주당에서는 지금 양평군수가 국민의힘 소속 아니냐. 혹은 원희룡 장관도 국토부 장관도 지금 정부 여당만 대변하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이 업체 말은 그래도 민주당이 조금은 더 듣고 판단해야 되는 문제 아닌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물론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상 그 변경안이 맞다라는 용역 업체에서 결과를 냈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좀 주목하는 부분은 2022년 3월경에 이 용역 업체가 이제 발주를 받고 선택이 됐다라고 하는데요. 물론 문재인 정부 시절이기는 합니다. 예. 근데 그로부터 2달 후에 5월 19일 정도에 국토부에 보고를 하면서 이 변경안들이 나오게 되는 과정인데요. 사실 2달 만에 예타를 이미 통과한 그 안에 대해서 용역 업체 에서 바꾸게 되는 과정에 대해서 좀 더 들여다봐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물론 그 이유 자체가 오늘 그 업체에서 설명한 것처럼 여러 가지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는 거라든가 교통량이나 경제성을 살펴보았다라고 하지만 그 얘기에 대해서 국정조사 그 자리에서 한 번 더 파헤쳐보자는 의도이고요. 네. 그리고 2022년 7월 그러니까 5월에 그 용역 업체에서 변경안을 냈었는데 7월에는 양평군에서 분명히 국토부에 회신을 할 때 변경안이 아닌 원안에 대해서 더 적절하다고 의견을 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런 왔다 갔다 하는 부분에서 좀 내용들이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전반적인 부분을 국정조사를 통해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여전히 좀 의구심은 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저 해당 업체 오늘 직접 부사장이 나서서 브리핑까지 했는데 기자회견하고 최근에 홈페이지가 마비될 정도로 일부 시민들에게 또 여러 공격 대상이 되기도 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개딸들이 하다 IAEA의 그로시 총장도 못 들어오게 막고 호텔까지 쫓아다니고 이제는 문재인 정부에서
선정해서 기술적으로 검토를 한 이 민간 업체까지 괴롭히고 있다. 이게 정말 팬덤 정치의 폐악이 이렇게까지 심해질 줄은 잘 몰랐고요. 오늘 그리고 이 용역업체와 국토부가 기자들과 함께 양평 현지를 찾아서 다양한 브리핑을 했는데 기술적인 이유를 또 내세웠고 실제로 원안의 종점인 양평군 양서면에 사는 이장님이 나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이 원안에 대해서 양서면 주민의 95%가 반대한다. 이유가 무엇인고 하니 원안 양서면에 이 JC가 생기게 되면 마을 하나를 밀어버려야 된대요. 그러니까 평생 저기에 터 잡고 사시던 분들이 고속도로 들어온다고 우리 마을 없어지고 다른 데로 이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극소수인 5%를 제외한 95% 주민들이 원안 종점을 반대한다라고 예. 이장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설마 그 마을에서 평생 사신 촐로인 이장님조차 뭐 정부 영향을 받겠습니까? 개딸들이 그런 주장까지 할까요? 이러한 확고부동한 이 양서면 주민들의 반대 여론이 있었으니까 용역업체도 2달 사이에 이건 안 되는구나. 수정안을 만들어야겠구나라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하는 측면이 오늘의 국토부 현장 브리핑을 통해서 더더욱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업체는요. 작년 4월에 용역업체로 선정이 됩니다. 그리고 한 달 반 정도, 50일 정도 여러 조사를 거쳐서 작년 5월 19일에 보시는 것처럼 수정안, 변경안이 담긴 보고서를 국토교통부에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작년 3월쯤에 선정이 돼서 5월 19일에 국토부에 수정안이 담긴 보고서를 냈으니까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인수위가 묘하게 겹쳐 있는 시기는 맞거든요. 어제 원희룡 장관이 본인 유튜브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취임 3일이라면 어떤 상태냐면요. 그 산하기관들 인사 단위는 일정도 못 끝낸 상태예요. 그 민주당이 원희룡을 뭐 역량을 높이 평가하는 건 뭐 이해는 하겠습니다만은 엔지니어링 회사가 용역을 따고 민주당 국토부에서 과업 지시를 내고 양평 군수가 언제든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그 계획안을 내가 3일 사이에 다 바꿔 끼웠다? 그건 원희룡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거 아닐까요? 이재명, 대장동으로 정말 천문학적인 이익을 업자들에게 갖다 주신 그 의혹의 몸통인 그런 분들이 무조건 이거를 국정농단이다 끌고 가면서 양평 주민 여러분 조금 답답하긴 하지만요. 제 눈에는 민주당의 속셈이 너무 잘 보입니다. 내가 장관직을 내려놓고 정치를 그만두는 한이 있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은 안 통한다. 이제 지속적으로 민주당 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거기 김건희 여사 땅이 있으니까 여사 일가 땅이 있으니까 급하게 노선 바꾼 거 아니냐. 그럼 왜 누가 바꿨냐 이건데 원 장관 얘기는 이게 5월 19일에 노선안이 국토부에 제출이 됐는데 역순으로 가도 본인이 3일 전에 장관을 취임했으면 어떻게 이걸 3일 안에 손을 볼 수 있냐 뭐 이 얘기를 좀 하고 있네요. 만약에 그 노선을 바꾼다 그러면요. 상식적으로 주무부처 장관이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누가 그 일선에 있는 뭐 그 말단 공무원들이 그거를 뭐 바꾸자 이렇게 해서 바꾸는 게 아니니까요. 그런데 지금 원희룡 장관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된다. 지금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 게 16일 날 장관 취임을 했습니다. 그럼 다 아시겠지만 장관 취임을 하면 취임식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일단 직원들하고 또 인사하는 그게 있습니다. 또 외부에 또 인사하고요. 그리고 정신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한 일주일은 인사만 하다가 끝나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 16일 취임했는데 3일 만에 19일 만에 그 용역업체가 변경 노선안을 제출했어요. 그러면 그 변경된 그 노선안에 그 원희룡 장관이 무엇을 안다고 내용을 어떻게 파악을 했다고 거기에 그 강압적으로 요구를 해서 그걸 변경하겠느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내가 그렇게 슈퍼맨이냐. 뭐 그런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상식적으로 원희룡 장관 얘기를 딱 들으면 그 말이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용역업체가 과연 정치적인 고려를 해서 이 노선을 변경했을까. 왜냐하면 지금 이게 묘하게 겹치는 시기라고 본다면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분들이 지금 자신 있게 브리핑도 하고 나와서 떳떳하게 이거는 그냥 기술적인 걸로만 우리가 한 거다라고 말하는 게 맞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제가 자꾸 들거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다 아시겠지만 민주당이 상식적으로 얘기를 해서 지금까지 민주당 의원들이 상식적으로 승복을 하거나 이해를 하거나 그런 적이 있습니까? 무조건 이거는 그냥 괴담 형식으로 알겠습니다. 뭐 전자파에 튀겨질 것 같아. 이것만 생각해도 딱 답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요. 모든
모든 걸 김건희 여사한테 걸고 넘어지려고 했기 때문에 원희룡 장관이 어쩔 수 없이 저런 판단을 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원 장관의 이 주장은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뭐 3일 사이에 모든 것이 바뀌었다라는 주장을 민주당이 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 장관의 말씀은 또 타당한 부분이 있지만 또 일견 또 본질을 흔드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은 결국에는 작년 7월에도 양평군에서도 원안을 주장을 했었는데 예. 그 이후에 몇 달 만에 55%나 왜 이 도로의 그 노선들이 변경되게 되었는지 그 과정들을 일일이 다 알고 싶다는 겁니다. 예. 그 과정에서 혹시라도 특혜 의혹이라든지 아니면 누군가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아닌지를 따져보자는 겁니다. 예. 그것이지 무슨 지금 용역 업체가 뭐 3일 만에 뭐 바꿔서 과대평가 이것은 사실 지금은 본질인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설계 용역 업체가 있었고 그게 기술적으로 변경안을 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또 해명 자료가 될 테니까요. 예. 국정조사 자리에 가서 이 자료 내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그러니까 저도 장현주 변호사의 말씀 합리적 의심 부분은 어느 정도 뭐 존중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최근에 민주당의 김의겸 의원인가요? 김의겸 의원이 이게 4월에 용역업체 선정된 것도 문재인 정부 시기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 인수위 때부터 입김을 불어넣었으니까 이게 다 이렇게 된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어폐가 있다면 원 장관의 주장이 맞지 않냐 이것 때문에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일단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인수위 때 뭔가 뭐 어떤 그 입김이 있다든가 그런 의혹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김의겸 의원님이 또 말씀하시는 부분이 뭐 민주당이 공식 입장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예. 또 인수위 차원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까지도 합쳐서 들여다보면 되는 걸 테니까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요. 예. 제가 대통령실 인수위에 있어봤잖아요. 예. 근데 김의겸 의원이나 이재명 대표나 대통령실 인수위 경험이 없어요. 인수위가 전 정부로부터 보고받으면서 국정과제를 짜는 거지 예. 인수위가 활동할 때에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장관 차관이 떡하니 버티고 있습니다. 예. 아무리 2달 뒤에 바뀐다고 해도. 그런데 인수위 단계에서 공무원들에게 특정 사업에 대해서 이런 결과를 내라 저런 결과를 내라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문재인 정부 장차관들이 그거 보고받고 문제 삼으면 엄청난 정치 스캔들이 되는 건데 인수위 기간에는 100대 국정과제 만드느라 바빠서 2달 동안 잠도 못 자고 허덕이는데 예. 문 정부에서 이 발주까지 하고 공고하고 용역업체 선정한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인수위가 입을 댑니까? 그리고 인수위 기간 중에서도 초창기에는 원희룡 장관이 국토부 장관 갈지 안 갈지 결정이 전혀 안 된 그냥 단순히 인수위의 기획위원장일 뿐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김의겸 의원이나 이재명 대표나 중앙 정치에서 이렇게 국정 다루는 인수위 경험이 없어서 너무 뭘 모르고 그냥 막 던지는 것 같아요. 그 원희룡 장관의 목소리 하나 더 있습니다. 원 장관은 이게 양평 고속도로 뚫으려고 하다 보니까 더 좋은 안이 나왔는데 이걸 기존 안을 고집하는 것도 수삭감이라고 했습니다. 예타 과정에서 본 타당성 조사를 하면서 더 좋은 안이 나왔는데 만약에 예타안을 고수를 한다면 이거야말로 감사원 감사감이고 이거는 수사감입니다. 말도 안 되는 고속도로를 L자로 꺾어서 인구가 최다가 거주하는 지역은 다 일부러 회피하고 마을 파괴하고 환경 파괴하고 문화재 파괴하고 교각 40m 세워가지고 도로를 만든다는 건데 왜 그래야 됩니까? 옛날 어르신들이요. 예. 시끄러운 쪽이 범인이라고 했거든요. 지금 가장 쓸데없이 말 많은 사람이 누굽니까? 종점이 바뀌면 용산에 사시는 분이 이득을 봅니까? 아니면 양산에 사시는 분이 이득을 봅니까? 땅 한 편 갖고 있는 분은 용산 아니에요? 인수위가 힘을 셉니까? 아니면 날짜가 2달도 안 남은 정권이 힘이 셉니까? 이 공방이 평행선이라서 저희는 그걸 잘 어느 부분이 팩트에 가까운지 잘 지켜보긴 해야 되는데 원 장관 얘기는 더 좋은 안이 나왔는데 기존 예탄을 고수하는 것도 이것도 큰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원래 이제 이 지역이 옛날에 민자로 여러 차례 이제 도로 건설이 추진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민자로 도저히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판단 때문에 이제 좌절이 됐어요. 그러다가 이게 처음으로 국가 사업으로 해서 예타가 통과된 겁니다.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의 설명에 따르면 당시 이렇게 2차례나 민자 노선 자체가 무산됐기 때문에 당시 이제 양평군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여튼 저비용으로 할 수 있는 안 자체를 먼저 해서 예타안을 통과해서 예산을 확보해 놔놓고 그다음에 이제 뭔가 변경을 하는 이런 방향으로 추진을 했다는 거죠. 예. 왜냐하면 지난 한 24차례에 걸친 고속도로 건설 중에서 14차례가 예타안이 아닌 다른 안으로 건설이 됐거든요. 자, 그렇다면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민주당은 지금 원안추진위원회를 발족을 했습니다. 즉 위에 있는 양서면으로 하는 원안을 하는데 문제는 지금 그 양평군 주민들 이런 분들이 그걸 원치를 않아요.
왜냐하면 더군다나 현지 민주당과 국민의힘 전부 다 이쪽에 IC를 만들어 달라는 거거든요. 강화 IC를 만들어서 왜냐 양평 국민들 입장에서는 하늘에 도로가 지나가는 걸 보기를 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걸 원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희룡 장관 이야기하는 게 정말 주민들한테도 실익이 되고 돈이 조금 더 들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교통량도 많고 이걸 이용하는 분들이 편리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방안으로 해야지 논란이 있으니까 무조건 원하는 대로 가자 이것도 말이 안 된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어제 원 장관이 얘기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결국 바뀐 안이 뭐 누구 땅이 어디 있든 거기 있든 이게 뭐 어떤 시나리오든 그것보다 L자로 만드는 건 비상식적이고 그게 말이 안 된다. 기존 안으로 가면은 몇 개 마을 통째로 없애질 수 있다. 이게 합리적이지 않다는 의견을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